자, 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니까 국회 앞에서 50대 남성분이요. 시나원 먹은 분인데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국회 건너편 쪽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한 10시 방향 쪽에 그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사가 있지요. 그 앞에서 차도를 행진하다가 신나를 이렇게 얼굴에 상체에 붓고 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즉시 소화기를 끄고 이랬는데 이분이 우리 공화당 당원이었고 병원으로 옮기지니 병원에 우리 공화당 이 당직자들이 찾아가서 병원에서 지금 당직자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한강 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 여의도에서 이 집회 항의 행진에 참가하고 있다가 공수처 반대,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한 뒤에 곧바로 이렇게 신나 등을 얼굴에 붓고 이제 이 라이터 불을 끄은 걸로 보이는데요. 얼굴과 목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고 또 의식은 회복되었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 기도가 이 안면 화상이 심해서 막혀서 지금 이 생명에는 현재는 지장이 없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어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모임에도 참가하고 있고 우리 공화당 당원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아마 어제 관련자들이 병원으로 다 몰려가고 난리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런 지금 내용들이 거의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고 지금 몇 개만 기사로 단신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좌파 진영이 야당인데 이들이 지금 이 보수 정권에서 독재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항의하다가 누군가가 분신을 했다면 아마 지금 오늘 국회가 시끌벅적하게 난리가 났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무력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도 어제 사무실에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다가 저녁 시간이 됐는데 밥 먹으러 가기 싫어서 사발면 하나 놓고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검색했는데 참 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심적 배경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고요. 그러지만은 앞으로 살아서 싸워야지 아무리 속이 상한다고 이런 식으로 분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요. 앞으로 싸우면 또 희망이 금방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속히 쾌유하기를 빌고요. 절대 분신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정권을 불러 싸질러야지 왜 여러분이 분신을 합니까? 자, 금태섭이가 당론을 안 따르고 표결에 기권했다고 지금 한국당으로 가라고 금태섭의 페북에 온갖 행태의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게시타포로서 이 국민들을 감시할 때 또 한편으로는 히틀러 나치 돌격대 같은 조직들이 거리에서 테러로 방망이를 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유대인 집을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런 나치 돌격대의 힘을 빌어서 권력을 잡는 모양새로 갔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지지하는 이 지지 세력들, 이것들은 히틀러의 나치 돌격대보다 더한 놈들입니다. 자기들과 의사가 다르다고 툭하면 몰려가서 욕설을 하고 그리고요. 엊그전에 기가 찬 게 요즘 유튜브 하는 그 사람 중에 나이 든 좀 사람 하나 있지요. 이 사람 온 사방으로 보수우파 진영에 쫓아다니면서 테러 비슷하게 이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마치 위대한 인물이냐 언론에서 인터뷰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정권의 돌격대를 인터뷰시키는 시대 정말 한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보수 우파의 사람들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나치 돌격대 비스무리한 집단들한테요. 지난번에 제가 뭐 정경심이 구속 집회한다니까 거기 근처에도 나타났다고 몇 사람이 제보고 조심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에 난도질을 했는데 야 꺼져 자유한국당으로 가다 공천 주면 민주당 망해야지. 자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조차도 자기들이 저지른 이런 부끄러운 짓 이번에요. 이 법에 지금 통과에 가담을 한 민주당이나 1+4에 붙어먹은 협의체 의원들은요.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이런 독재 악법을 갖다가 지역구나 그래도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그 대가로 바꿔 먹은 놈들입니다. 인간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도부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금태섭을 향해서 유감이다. 금태섭 기권 문제는 당 지도부 검토 후 판단할 예정이다. 자, 이제 민주주의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판단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기권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 이름은 민주당이라고 지어놓은 당의 지도부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려고 들었어야 되겠느냐. 자, 이거는요. 이제 민주적인 정당임을 포기한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무슨 민주정의를 외치는 이제 대깨문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 정당이 이게 민주당이냐. 문이 한마디 하면 문의 도구가 돼가 속으로는 공수처 아닌데 하면서도 전부 다 찬성표 던지고 거기에 마치 반대표 던지면 역적인 양 죽이려고 달라들고 지도부도 협박하고 금태섭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이 일로 민주당 공천을 못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금태섭 의원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도 줄곧 반대를 표명했고 검찰 외 별도 조직 기관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서 이게 수기되어져야 된다 하고 반대를 했고 1+4가 순식간에 만드는 공수처 수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어제 추미애 청문회도 같이 열렸습니다. 공수처 통과되는 날 추미애 청문회를 같이 열므로써 공수처에 집중이 되고 추미애 청문회는 하는지 몰랐던 국민들이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사실상 통과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추미애 청문회에 임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실제로 추미애 청문회에서 제대로 비리를 추궁할 의욕조차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아들의 군 있을 때 휴가 문제, 출판비 횡령 문제, 동네 피트니스 문제 나왔지만은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추미애가 뭐 자신의 스카프로 허벅지를 묶었다는데 본인이 뭐 옛날에 삼보 일부에 해서 그 후유증으로 자세가 좀 이렇게 교정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 청문회에서 겁이 나서 다리 뜨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을 안 시키려고 스카프로 다리를 묶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추미애가 뜰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좀 있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여상규라고 판사 출신으로 그 한국당 의원이지요. 제 고향인 그 사천, 하동, 남해 이쪽이 지역구인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법사위원장인데 추미애를 강력하게 추궁해야 되는데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을 했어요. 추미애를 옹호하다가 이례적으로 한국당끼리 위원장과 위원끼리 충돌했습니다. 추미애에게 출판비 1억 원 횡령 의혹에 답변을 요구하자 여상규가 후보자의 답변이 뻔하지 않느냐, 뭘 또 듣겠다고 얘기하나, 후보자 가족에 대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 이러니 법사위의 위원장 밑에 한국당 간사를 하던 검사 출신 김도업도 위원장님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장제원도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추미애에게 지금 방패막이 역할을 했어요. 자, 판사 출신이라고 같은 판사 출신 후배가 법무장관 한다니까 이 여상규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랬냐? 그건 아닐 거랍니다. 단순히 같은 판사 후배가 지도 이제 여상규도 판사 출신인데 장관 해먹는다 하니까 좀 봐주고 나중에 득 좀 보려고 했느냐. 그런다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 추미애를 엄호한 여상규를 향해서 박지원이가 칭찬까지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상규 우리가 사사시 좀 캐야 되는데요. 한국당은 이런 자 공천 주면 안 됩니다. 여상규는 공천 받을 자격이 없고요. 제 고향분들 이 방송 듣다가 죽어도 여상규는 찍어주지 마세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제 시종일관 추미애의 편의를 봐주는 의사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상규는 사법시험 20회 사법연수원 10기고 추미애는 사법시험 24회 사법연수원 14기입니다. 그러니까 4기 밑에죠. 여상규에. 자, 그래서 장제원이가 추미애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출판비 1억 원의 행방이다. 2004년에 출판비를 돌려받았다. 그러니까 2004년에 후원금을 1억을 출판비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이제 돌려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용을 갖다가 내라. 이제 그렇게 하니 1억 원을 돌려받아 공익법인 2곳에 다 기부했다 했는데 근데 어디에 계좌로 보냈는지 공익재단이 어딘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날 오후에 심장재단과 백혈병재단이라고 2005년 6월 23일 날 각 5천만 원을 기부했다라는 영수증을 내놨지만은 출판 시점과 기부 시점이 1년이나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자기 후원회에 후원금 1억을 갖고 자기 책 짓는다고 출판비로 출판사에 줘놓고 출판사에서 1억을 돌려받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후에라도 어디 기부하는 모양새를 취했을 수 있지요. 자, 이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정확한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청문회 해야 된다 하고 이현재 의원도 가세해서 이 추미애가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의 자료조차도 정보보호 사생활 침해라고 제출 안 한다. 사생활이 중요하면 왜 국무위원이 되는가. 이러고 김도업 의원은 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후보자 동의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자료는 전부 공개를 부동의해서 지금 자료 입수가 안 되고 있다. 추미애는 2013년에 국회 요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징역형, 벌금형 등에 처한다는 법안까지 발의해놓고 왜 지 자료는 안 내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제출 요구가 거듭되니 여상규가 추미애에게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하고 불가능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하니 장제원 의원이 지금 받아야 된다.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 여상규가 반드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그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할 이야기가 있으면 오후에 하라. 회의 진행은
내가 한다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후보자 답변이 뻔한데 뭘 더 듣냐. 자, 이러면서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유감이다 했고,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여상규 위원장이 끝물에 너무나 사회를 잘 봐서 자기가 존경한다 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한국당에서 중진으로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은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자들이 곳곳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니까 조국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 오늘은 기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검찰이 새 선물로 자기를 기소하겠지만은 법리로 다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 이 나라 정말 더럽습니다. 예, 지금 정권 독재자들이 들어온 거는 우리가 참 뭐 이해는 하지만 지금 야당이라면서 독재와 싸우겠다는 자들 중에도 진짜 더러운 자들이 있다는 게 진짜 더 더럽습니다. 그런데 괜히 서민으로 살아온 사람이 추운데 죽도록 고생하고 왜 분신까지 합니까? 죽지 마십시오. 살아서 싸워야죠.